이번 시간에 우리 기본 모의고사 2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이요. 문제 4번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총 배점이 이제 35점이 되어 있고요.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우리 기타 작업을 보게 되면 1번, 2번, 3번 하고 세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 1번 문제가 차트를 이제 수정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요. 우리 2번 문제가 매크로 작업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리 3번 문제가 우리 프로시저 작성하는 그 문제가 나왔죠. 자, 요 세 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 지상에 따라서 차트를 수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차트는 반드시 이제 문제에 제공한 그 차트를 사용해라. 신규로 차트를 작성하게 되면 0점 처리된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자, 우리 기타 작업 1번 시트로 이동을 했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고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를 만들어 놨대요. 이 차트를 이제 수정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자, 우리 동그라미 1번 문제요. 동그라미 1번 문제 보니까 차트의 제목을 그림과 같이 이제 지정을 하래요. 그리고 도형 스타일을 우리 색채우기 파랑 강조 1로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 문제 그림부터 좀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차트 맨 위에 이렇게 이제 성적 분석표하고 이렇게 이제 제목이 들어 있어요. 요 중간에 보니까 이제 띄어쓰기 칸이 있죠. 근데 우리 차트는 차트의 제목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주면 차트 디자인이다, 우리 서식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메뉴가 생성이 되죠. 그때 우리 차트 디자인으로 먼저 들어가 주고 여기서 우리 차트 레이아웃에 차트 요소를 이제 추가하겠다.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준 다음에 내가 이제 차트의 제목을 집어넣을 거니까 차트 제목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그때 이제 차트 위에다 넣겠다. 요 차트 위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 제목이 생성이 되면서 차트 제목이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어 있다고요. 그때 우리가 이제 제목을 여기에 수식 입력줄에다가 쭉쭉쭉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다가 우리 성적 한 칸 띄고 분석표 이렇게 써주고 엔터요. 엔터를 눌러야 이렇게 이제 글씨가 차트에 이제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 제목이 선택이 되어 있을 때 얘의 도형 스타일을 이제 변경을 시킬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이제 서식이라는 이 메뉴요. 도형 스타일은 이 서식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서식으로 들어가면 우리 도형 스타일이라고 있고 도형 스타일이 지금 이곳에 쭉쭉쭉 나타났는데 요만큼만 있는 게 아니라 더 있어요. 해서 우리가 요 아이콘이요. 요 아이콘 이제 땅 하고 찍어 보면 스타일이 엄청나게 많이 뜨죠. 이 중에서 우리 색 채우기 파랑 강조 1이요. 해서 우리가 이곳에다 마우스를 갖다 대 보니까 색 채우기 파랑 강조 5번이래요. 그 중에서 우리 이곳에 파란색이 있죠? 이곳에다가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 보니까 색 채우기 파란 강조 1 얘가 맞죠? 해서 우리 도형 스타일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니까 가로축의 그 제목과 세로축의 그 제목을 그림과 같이 이제 지정하래요. 그리고 세로축의 그 제목은 우리의 텍스트 방향을 세로로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차트를 봤을 때 세로축이 됐든 가로축이 됐든 그 제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문제 그림부터 잠깐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가로축의 제목은 이름이라고 이렇게 이제 두 글자가 써져 있고 세로축의 제목은 점수하고 이렇게 써져 있고 이 점수라는 이 글자가 텍스트 방향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세로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제 만들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가 선택이 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 차트 디자인에 우리 차트 레이아웃에 우리 차트 요소 추가요. 이곳으로 들어간 다음에 나는 이제 축 제목을 집어넣겠다. 그때 이제 기본 가로 먼저요. 기본 가로 얘를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축 제목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되면서 얘가 선택이 되어 있죠. 그때 우리가 이제 수식 입력줄에다가 그 제목을 써주면 됩니다. 해서 여기다가 이제 이름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이렇게 이제 제목이 들어갔죠. 그 다음에 또다시 우리 차트 요소 추가 이곳으로 다시 되돌아간 다음에 우리가 축 제목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여기서 이제 기본 세로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축 제목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되고 선택이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이 수식 입력줄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점수 이렇게 써주고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점수가 제목으로 이제 입력이 됐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세로 축의 제목이 이렇게 이제 선택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맨 밑에 보게 되면 우리 축 제목 서식이라고 있죠. 축 제목 서식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화면 오른쪽에 축 제목 서식하고 이렇게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크기 및 속성 이 맨 끝에 있는 이 아이콘이요. 요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지금처럼 맞춤하고 이렇게 뜬다고요. 그때 우리 텍스트의 방향이요. 텍스트의 방향이 지금 이곳에 있죠.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선택해서 우리가 이제 세로로 표시해 달라. 요거 이제 세로로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설정할 거 다 했으면 여기서 이제 X 버튼 눌러 닫아버리자고요. 이렇게 했더니 지금처럼 점수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텍스트의 방향이 세로로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니까 기말 계열에 그랬어요. 자, 우리 기말 계열이 요 회색 막대기죠. 요 회색 막대기들 중에서 우리 홍길동의 요소에만 그랬습니다. 홍길동의 그 요소가 지금 여기 있죠. 그러면 요 회색 막대기 요거 이제 하나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만 우리 데이터 레이블 값을 이제 표시하래요. 표시한 다음에 데이터 레이블 도형을 우리 타원으로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해주고 그때 이제 글꼴 크기를 11포인트로 글꼴 스타일은 이제 굵게 이렇게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기말 데이터 중에서 회색 막대기 중에서 아무거나 이제 한번 클릭해주면 모든 회색 막대기가 싹 다 이제 선택이 됩니다. 그때 우리가 홍길동의 그 회색 막대기에만 한 번 더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요 막대기 요거 이제 하나만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된다고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 레이블 그거 이제 값을 이제 표시해야 되니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데이터 레이블 추가요. 요렇게 땅 하고 누르면 이렇게 이제 위쪽에 90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갔죠. 그때 이 90이라는 요 값을 먼저 선택을 해주고 그때 우리 데이터 레이블의 그 도형을 타원으로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하래요. 그러면 요 값이 이렇게 이제 선택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데이터 레이블 도형 변경이라고 있죠. 이곳에서 우리가 이제 타원이라는 거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타원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죠. 그 상태에서 이제 글꼴 크기하고 글꼴 스타일만 우리가 적용을 시켜주면 돼요. 그때는 우리가 이제 홈이라는 요 메뉴 이제 찾아갔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글꼴의 크기요. 글꼴의 크기를 11포인트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고 굵게 하라 그랬으니까 굵게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11포인트 굵게 이렇게 이제 적용을 시켜주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4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니까 기말 계열의 겹치기를 이제 50%로 그리고 간격 너비는 100%로 그렇게 하래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 기말 계열이 지금 회색 막대기니까 회색 막대기를 한번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모든 회색 막대기가 싹 다 이제 선택이 되죠. 그 상태에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맨 밑에 보게 되면 우리 데이터 계열 서식이라고 있죠.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데이터 계열 서식창에 이렇게 짜잔하고 떠요. 그때 아래쪽을 보니까 계열 겹치기하고 간격 너비가 지금 이곳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열 겹치기 요거를 50%로 이제 설정해야 되니까 이곳에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요. 숫자 50만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고 엔터를 눌러주면 지가 알아서 퍼센트 기호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그리고 간격의 너비는 이제 문제에서 100으로 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100이라고 이렇게 이제 숫자만 써주고 우리가 이제 엔터를 눌러주면 이렇게 이제 100% 하고 이렇게 자동으로 붙는다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싹 다 이제 끝난 거죠. 그러면 요 데이터 계열 서식창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자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기말 계열의 그 데이터가 모든 막대기가 다 선택이 돼 있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도형 효과를 기본 설정 7 이걸로 지정하라 그랬죠. 해서 그때 이제 우리가 서식이요. 요 서식이라는 요 메뉴 이제 찾아가고요. 지금 이곳에 보게 되면 우리 도형 효과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도형 효과 이곳으로 이제 땅 하고 눌러서 들어간 다음에 우리가 요 첫 번째 거 미리 설정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효과가 있어요. 이 중에서 우리 기본 설정 이제 7번으로 해라 그렇게 나왔죠. 이 첫 번째 게 이제 기본 설정 1번이고요. 그 오른쪽 게 2번이요. 그러면 3번, 4번, 5번, 6번, 7번하고 7번이 지금 이곳에 있죠. 해서 기본 설정 7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회색 막대기가 이렇게 이제 도형 효과가 이렇게 이제 적용이 다 됐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4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니까 기말 계열에다가
이 구간 이동 평균 이 추세선을 추가시켜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만 먼저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 우리 차트를 봤을 때 이렇게 이제 기말 계열이 싹 다 이제 선택이 되어 있죠. 그 상태에서 우리 차트 디자인이요. 차트 디자인으로 이제 이동해주고 우리 맨 앞에 차트 레이아웃에 우리 차트 요소 추가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은 다음에 우리가 추세선을 집어넣을 거니까 추세선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동 평균 요거 이제 한 번만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돼요. 이렇게 했더니 지금 이곳에 보니까 이 구간 이동 평균하고 기말하고 그렇게 써져 있죠. 해서 문제에서도 이 구간 이동 평균 그 추세선을 추가시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만 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이제 이 구간이 아니라 다른 구간으로 그렇게 문제가 나왔다면 지금 우리 추세선 추가된 거 있죠? 요거 이제 추세선 요거 이제 선택을 한번 해주면 추세선이 이렇게 이제 선택이 돼요. 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 추세선 서식이요. 추세선 서식 이곳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추세선 서식 창이 오른쪽에 이렇게 뜨죠. 그때 우리 지금 이곳에 보니까 이동 평균하고 이곳에 있고 이곳의 구간이 지금 2로 되어 있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3구간이다 4구간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변경을 시켜주면 돼요. 혹시나 얘가 이제 다른 걸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구간을 변경하는 것까지 같이 기억 좀 해두세요. 그러면 일단 여기서 우리가 X 버튼으로 요거 이제 닫아버릴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요. 그 뒤에 보니까 이제 그림 영역에 그랬습니다. 우리 그림 영역이 실제로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이 구역, 이 영역을 보고 우리가 이제 그림 영역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해서 이 그림 영역을 한번 클릭해주면 이렇게 이제 그림 영역만 선택이 돼요. 그 상태에서 패턴 채우기를 점선 10% 요걸로 이제 지정하래요. 그러면 그때 그림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그림 영역 서식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해주면 지금처럼 그림 영역 서식창이 이렇게 뜨는데 그때 우리는 패턴 채우기 요걸 이제 할 거죠. 해서 우리가 채우기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선택해주면 이렇게 쭉쭉쭉 뜨는데 그때 우리가 패턴 채우기를 할 거니까 패턴 채우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여러 가지 이제 패턴들이 쭉쭉쭉 떠요. 그때 점선 10% 요것만 이제 선택을 해주면 돼요. 해서 우리 첫 번째 거 이곳에다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점선 5% 그렇게 떴죠. 그 오른쪽에 갖다 대니까 점선 10%가 지금 여기 있네요. 해서 요 패턴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 그림 영역에 이렇게 이제 패턴이 다 들어갔죠.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그림 영역 서식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자고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5번 문제까지 싹 다 이제 끝났습니다. 해서 지금 우리가 작성한 그 차트를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요. 해서 지금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됐을 때 우리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게 똑같아야 된다고요. 해서 요런 이제 차트 제목도 확인해 주고요. 우리 요런 이제 제목들 싹 다 이제 확인해 주고 그리고 우리 세로축 전부 다 이제 값들도 우리가 변경시킨 적은 없지만 똑같은지 다른지 전부 다 이제 비교해 주고 그리고 가로축도 전부 다 이제 값들을 싹 다 이제 비교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범례도 이제 바꾼 적은 없지만 범례 그림도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게 똑같은지 다른지 전부 다 이제 확인해 주고요. 그림 영역도 싹 다 이제 확인해 주고 요런 이제 막대기 하나하나마다 전부 다 이제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요런 레이블 집어넣은 것도 확인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추세선 집어넣은 것도 확인을 다 해줘야 돼요. 패턴 집어넣은 것도 확인하고요. 그리고 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제 주눈금선 요것도 우리가 변경한 적 없지만 그래도 문제 그림과 내게 똑같은지 다른지 모든 요소에 대해서 싹 다 이제 비교를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차트 수정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 2번 시트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다가 이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자, 우리 기타 작업 2번 시트에 왔더니 지금처럼 이런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매크로를 만들어라. 그거죠. 자, 그럼 이제 동그라미 1번하고 2번 문제가 있는데 동그라미 1번부터 같이 한번 보자고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우리 I3번에서 I11번 영역에 그랬습니다. I3번에서 I11번 영역이다. 그러면 지금 이 비고란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 영역에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지정하는데 사용자 지정으로 그렇게 이제 표시 형식을 설정하는 그런 서식 적용이라는 그 매크로를 생성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셀값이 1이면 장기 근속이다. 그 다음에 2면 10년 이상 근속이다. 그 외에는 이제 공백을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곳에다가 표시할게 장기 근속을 표시하든 10년 이상 근속이라고 표시를 하든 빈 공백을 출력하든 그렇게 이제 세 개 중에 이제 하나요. 그때 우리가 이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으로 이렇게 할 때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는 없지만 만약에 색깔의 이름이 있다 그러면 맨 앞에다가 우리가 대괄호로 묶어서 색 이름을 먼저 써줘야죠. 색 이름 먼저 써주고 그 뒤에다 이제 우리가 조건을 써주면 되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표시 형식만 지정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작성을 해주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색깔 이름이 없으니까 우리가 조건하고 표시 형식 요것만 이제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도형에 보게 되면 기본 도형이라고 있고 그 기본 도형에 보게 되면 빗면이라는 이 도형이 있대요. 이 도형을 동일한 시트 A의 13에서 B의 14번 영역에다가 생성을 한 후 그랬습니다. 그러면 A 13부터 시작해서 B의 14번이다. 그러면 이만큼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영역에다가 빗면이라는 이 도형을 먼저 생성을 하래요. 생성하는 다음에 그때 그 도형의 텍스트를 서식 적용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래요. 입력을 하고 그 도형을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서식 적용이라는 그 매크로가 실행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매크로를 만들기 전에 이런 도형이 됐든 아니면 단추가 됐든 그런 게 있을 때는 그거 먼저 이제 만들고 시작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도형을 집어넣을 거니까 우리가 이제 삽입이라는 이 메뉴 찾아가고요. 여기서 이제 도형에 보게 되면 우리 여러 가지 도형들이 쭉쭉쭉 뜨는데 그때 이제 기본 도형에서 우리 이제 빗면이라는 거요. 빗면이라는 게 지금 여기 있죠. 요 빗면이라는 거 요거 클릭해 주고요. A의 13번 셀부터 시작해서 우리 B의 14번 셀까지 쭉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도형을 그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도형 그려주면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요. 그 상태에서 우리는 이 도형에다가 매크로를 이제 지정할 거죠. 그래서 이 도형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매크로 지정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주면 되겠죠. 매크로 지정을 선택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때 이제 매크로 이름 뭐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때 이제 매크로 이름은 우리 서식 적용 그렇게 이제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매크로 이름을 우리가 이제 서식 적용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매크로 이름 똑바로 썼는지 틀리게 썼는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주고 여기서 이제 기록 버튼 요거 이제 눌러주면 됐죠. 여기서 이제 기록이요. 기록 버튼을 땅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매크로 이름 맞았나 틀렸나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요. 그때 이제 매크로 저장 위치가 현재 통합 문서가 맞나 요거 이제 확인만 해주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누르는 순간 이제 매크로가 켜지는 거예요. 매크로가 켜졌냐 안 켜졌나 그거는 우리가 맨 밑에 요 아이콘을 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죠. 요 아이콘 지금 나와 있는 이 아이콘은 매크로 기록 아이콘이에요. 해서 매크로가 아직 안 켜져 있을 때는 매크로 기록 그 아이콘이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매크로를 켜게 되면 이 부분에 기록 중지 아이콘이 뜨죠. 그러면 이제 확인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확인 버튼을 땅 하고 이제 눌렀습니다. 그럼 이제 매크로가 켜진 거예요. 아래쪽을 보니까 기록 중지 아이콘이 떴죠. 해서 지금 우리 매크로를 켰으니까 이제 우리가 불필요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하는 것만 딱 해줘야 되겠죠. 해서 일단은 해당 범위부터 범위 좀 잡자고요. 자, I의 3번부터 시작해서 I의 11번까지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주고 우리가 이제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을 눌러서 셀 서식 대화 상자로 찾아가면 되겠죠. 찾아가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사용자 지정이라는 거 요거 선택해주고요. 형식에 보면 지표준하고 써져 있는데 이곳에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면 되겠죠. 그때 이제 첫 번째 조건은 셀 값이 1이랑 똑같냐? 그거죠. 해서 우리가 조건을 쓸 때는 대괄호를 묶어서 1이랑 똑같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조건을 써주면 되겠죠. 1이랑 똑같을 때는 뭐라고 출력해라? 우리 장기 근속이라고 출력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장기 근속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해서 장기 근속이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세미콜론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2면 10년 이상 근속이라고 요거 이제 출력하라 그랬죠. 그래서 또 앞에다가 우리가 조건을 써야 되니까 대괄호 열어주고 여기다가 이제 같다 2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대괄호 닫아주고요. 만약에 이 셀 값이 2랑 똑같으면 뭐라고 출력해라? 우리 10년 이상 근속이라고 출력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우리 빈 공백을 출력해 달라라고 해서 우리가 맨 뒤에다가 이제 쌍따옴표 2개만 이렇게 열고 닫고 바로 해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설정할 거 다 했으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눌렀더니 지금처럼 장기 근속이다, 10년 이상 근속이다 하고 빈 공백도 나오고 전부 다 이제 출력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매크로 다 만든 거죠. 다 만들었을 때 우리가 비어있는 셀, 아무 셀이나 한 칸 선택해 주고요. 그래서 이제 기록 중지요. 기록 중지까지 하면 이제 매크로 작성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 해당 도형에 이제 텍스트를 입력해 줘야 되겠죠. 해서 이 해당 도형에서 우리가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우리 매크로가 실행돼 버리니까 이 해당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버리고요. 여기서 이제 텍스트 편집이요. 텍스트 편집에 들어가게 되면 이 도형에서 지금처럼 커서가 깜빡깜빡 거린다고요. 그럼 여기다 이제 서식 적용이라고 우리가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서식 적용하고 이렇게 이제 글씨 쓰고 글씨 다 썼다고 엔터를 누르면 안 되겠죠. 엔터를 누르면 줄바꿈이 된다고요. 해서 글씨 다 썼으면 또 비어있는 셀, 아무 셀이나 한 칸 클릭하라고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텍스트가 도형에 입력이 된다고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도형까지 전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이 문제를 풀 때 쓴 그 서식 코드가 지금처럼 이렇게요. 해서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비골 안에 들어있던 그 값이 1이랑 똑같으면 장기 근속이라고 표시해달라. 만약에 2랑 똑같으면 10년 이상 근속이라고 표시해달라. 그 외에는 빈 공백으로 출력해주세요 라고 해서 쌍따옴표 2개를 이렇게 열고 닫고 해준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니까 i의 3번부터 시작해서 i의 11번 영역에 그랬습니다.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이 영역에 표시 형식을 일반으로 적용하는 서식 해제라는 그 매크로를 생성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기본 도형에 보게 되면 빗면이라는 이 도형이 있대요. 이 도형을 동일한 시트 우리 C의 13에서 D의 14번 그 영역에다가 생성을 한 후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영역이 우리의 C의 13에서 우리 D의 14번이다. 그럼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이 영역에다가 우리 이 빗면이라는 이 도형을 집어넣으래요. 집어넣고 그때 텍스트를 서식 해제로 그렇게 이제 입력을 해라. 그리고 도형을 이제 클릭하게 되면 서식 해제 매크로가 실행되도록 설정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도형부터 만들어 줘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삽입이라는 메뉴 찾아가고요. 우리 도형에 보게 되면 우리 빗면이라는 도형이 지금 이곳에 있죠. 이 빗면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도형을 쭉쭉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그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쭉 드래그해서 이렇게 이제 그 해당 위치에다가 우리가 도형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도형 다 만들었으면 이 도형에다가 이제 매크로를 지정해 주면 되겠죠. 해서 해당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가 이제 매크로 지정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매크로 지정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떠요. 그때 이제 매크로 이름은 서식 해제 매크로를 생성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서식 해제 그렇게 이제 매크로 이름 써주면 되겠죠. 해서 이렇게 이제 매크로 이름 썼으면 매크로 이름이 맞았나 틀렸나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요. 확인하고 나서 이제 기록 버튼만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됩니다.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다시 한 번 더 우리 매크로 이름 맞았나 틀렸나 확인해주고요. 그리고 매크로 저장 위치가 현재 통화 문서가 맞나 안 맞나 확인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을 땅 하고 이제 누른 순간 이제 매크로가 켜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러서 이제 우리가 매크로를 켰어요. 그럼 이제 문제만 딱 풀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i의 3번 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i의 11번까지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주고 우리가 컨트롤하고 숫자 1번 눌러서 우리가 셀 서식에 들어가면 되겠죠. 셀 서식에 들어가서 우리가 표시 형식을 이제 일반으로 적용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아까 원래대로 숫자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다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매크로 다 만들었으니까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 번 더 클릭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기록 중지만 시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록 중지까지 시키면 이제 매크로는 다 작성했어요. 그러면 이 해당 도형에 우리 텍스트를 또 입력해줘야 되겠죠. 해서 해당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가 이제 텍스트 편집 들어가주면 됩니다. 텍스트 편집에 들어가서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서식 해제하고 이렇게 이제 글씨만 입력해주면 됩니다. 글씨 다 썼으면 또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한 번 더 클릭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 동그라미 1번, 2번 매크로 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문제 보니까 셀 포인터의 위치에 관계없이 매크로가 실행되어야 정답으로 인정된다.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지금 우리 셀 포인터가 어느 위치에 있든 상관없이 우리가 이런 도형을 이제 클릭할 때마다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매크로가 실행돼야 된다고요.
또 우리 서식 해제도 해보자고요. 셀 포인터의 위치에 상관없이 우리가 서식 해제를 누르면 이제 서식 해제가 다 됐죠. 이렇게 이제 해주면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매크로 다 만들어 놓고 확인까지 전부 다 같이 해봤습니다.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타 작업 3번 시트에서 다음과 같은 이제 작업이 수행되도록 그렇게 이제 프로시저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기타 작업 3번 시트에 왔더니 지금 좀 이런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라. 그거죠.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동그라미 1번, 2번, 3번 문제가 나왔는데 이 세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동그라미 1번이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레코드 판매량이라는 그 단추가 있는데 그 단추를 뭐 했을 때 클릭을 하면 그렇게 나왔죠. 요 레코드 판매량이라는 이 단추를 이제 클릭을 했을 때 레코드 판매라는 이 폼이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개발 도구로 먼저 이동을 한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디자인 모드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클릭하고 나서 우리가 요 레코드 판매량이라는 이 단추를 클릭하게 되면 얘가 이제 선택이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 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더블 클릭했더니 우리 CMD 레코드 판매량이라고 그렇게 써져 있어요. 레코드 판매량이라는 커맨드 버튼이 있대요. 이 커맨드 버튼을 뭐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 폼 이름이 레코드 판매요 해서 레코드 판매라는 그 폼이 있다. 그 폼을 어떻게 해달라? 쇼 보여달라 라고 이렇게만 이제 작성해주면 되죠. 이렇게 한 줄만 쓰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이요. 그럼 요게 이제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지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럼 우리가 엑셀로 이제 되돌아가야 되겠죠. 요 엑셀 아이콘 클릭이요. 클릭하고 나서 들어와서 이제 여기서 디자인 모드 요거 이제 해제해 줘야 되겠죠. 해서 디자인 모드라는 거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서 해제시켜 주고요. 그리고 레코드 판매량이라는 요 단추를 이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레코드 판매라는 이 폼이 이렇게 이제 화면상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이제 폼이 뭐가 됐을 때 초기화가 됐을 때 우리 이니셜라이즈가 됐을 때 판매 일자라는 그 목록이 있대요. 그때 이제 CMB 판매 일자 그렇게 써져 있죠. 판매 일자라는 콤보 상자요. 지금 이 상자를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상자의 이 목록에는 현재 날짜부터 시작해서 5일 전까지의 그 날짜가 표시가 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판매 일자를 찍어보면 아무런 데이터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판매 일자라는 콤보 상자를 우리가 찍었을 때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현재 날짜부터 시작해서 5일 전 날짜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라. 그거요. 그러면 이 콤보 상자에는 셀에 들어있는 그런 데이터를 우리가 집어넣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직접 이제 우리 콤보 상자에다 이제 추가시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요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비주얼 베이직 들어갈 때는 개발 도구의 앞에 우리 비주얼 베이직 요거 이제 클릭이요. 요거를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이제 비주얼 베이직으로 들어오고 지금 얘는 이 문제는 폼이 이제 초기화가 됐을 때 그렇게 할 거니까 우리 프로젝트 탐색기 이곳에서 우리 레코드 판매라는 요 폼이 있습니다. 요 폼을 이제 더블 클릭해 주면 되겠죠. 더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폼이 짜잔하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 폼에 비어 있는 곳 아무것도 안 써져 있는 이런 곳 있죠. 이런 곳을 이제 우리가 더블 클릭하고 이제 들어가 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유저 폼 이니셜라이즈하고 이렇게 이제 떴습니다. 그러면 유저 폼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그 폼이 이니셜라이즈 우리 초기화가 됐을 때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이곳에다가 작성을 해주면 되는데 지금 여기에는 요 한 줄이 써져 있어요. 기존에 작성돼 있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것만 요 밑에다가 우리가 이제 작성해 주면 되겠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콤보 상자의 이름은 문제에서 친절하게도 이렇게 써줬어요. 그러면 우리는 CMB 판매 일자라는 그 컨트롤이 있다. 그 컨트롤에다가 이제 어떤 특정 내용을 이제 나타낼 거죠. 그때 이제 콤보 상자에다가 어떤 특정 셀에 들어있는 그 값을 나타낼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로우 소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처럼 셀의 주소를 써주면 되지만 지금 이 문제처럼 셀에 들어있는 그런 데이터가 아니라 우리가 데이터를 직접 이제 콤보 상자가 됐든 목록 상자에다가 우리가 추가를 시킬 때는 우리가 이제 add item이라는 그 메서드를 이제 이용을 해야 됩니다. 해서 이 CMB 판매 일자 뒤에 가서 이제 점 찍어주고요. 자, add item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date라고 이렇게 쓰게 되면 오늘 현재 날짜가 이제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현재 날짜부터 시작해서 5일 전 날짜까지 그 날짜가 지금 이 그림처럼 표시가 되게 하래요. 지금 여기 보니까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하고 그렇게 써져 있죠. 그러면 요 20일이 요 8월 20일이 이제 현재 날짜가 되는 거고, 이 현재 날짜를 기준으로 5일 전 날짜 그렇게 해서 15일부터 쭉 표시가 된 겁니다. 그러면 현재 날짜가 표시된 건 이제 제일 밑으로 가야죠.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리고 이거를 그대로 이제 복사해서 계속해서 이제 쓰자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이제 현재 날짜를 기준으로 5일 전 날짜를 표시해달라. 그 밑에는 이제 4일 전 날짜를 표시해주고, 그 밑에는 3일 전, 그 밑에는 이제 2일 전, 그 밑에는 이제 1일 전 날짜를 표시해주고, 그 밑에다가는 현재 날짜를 표시해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add item이라는 요 메서드를 사용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콤보 상자가 됐든 목록 상자가 됐든 그런 것에다가 특정 데이터를 이제 나타내게 할 때, 그때 이제 특정 셀에 있는 거를 우리가 나타내고자 할 때는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이제 써주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데이터 값을 직접 콤보 상자나 이제 목록 상자에다가 리스트 상자에다가 우리가 집어넣을 때는 add item이라는 이 메서드를 사용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때 여기서 이제 add item을 쓸 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add item 뒤에는 는이라는 기호를 붙인다 안 붙인다? 안 붙이더라. 안 붙이더라. 로우 소스는 이제 는 하고 써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셀 주소를 써주지만, 지금 이 add item 같은 경우는 는이라는 그 기호가 없다고요. 사람들이 근데 add item이라고 쓰고 뒤에다 는을 그렇게 많이 쓴다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는을 내가 이렇게 써도 지금처럼 밑으로 내려갈 수가 있죠. 오류가 발생하지 않아요. 오류가 발생 안 하니까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오류가 났는지 안 났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계속해서 쓴다고요. 그래서 add item은 는이라는 그 기호를 안 붙인다. 그거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제 동그라미 1번 문제 다 풀었으니까 이제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자, 우리 엑셀로 일단 되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레코드 판매량이라는 이 단추 이제 클릭하면 되겠죠.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레코드 판매하고 이렇게 이제 폼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이제 판매 일자요. 판매 일자 찍어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날짜가 쭉쭉쭉 표시가 됐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 동그라미 1번 문제 다 푼 거죠. 그 다음에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레코드 판매라는 그 폼에 그랬습니다. 그 폼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전부 다 이제 입력을 한대요. 자, 일단은 우리가 폼부터 한번 열어보자고요. 자, 폼을 실행시켰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오죠. 자, 이 폼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이제 입력을 한대요. 자, 여기다가 이제 판매 일자도 입력해주고, 음악의 종류다, 판매 단가다, 판매 수량이다, 그리고 할인 여부하고, 여기 이제 체크 표시할 수 있게 돼 있죠. 자, 이런 데이터들을 싹 다 이제 입력을 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입력이라는 그 단추가 있대요. 이 입력이라는 이 단추를 이제 클릭을 했을 때, 클릭을 하게 되면 이 폼에다가 우리 사용자가 이제 입력한 그 데이터, 폼에 입력된 그 데이터가 기타 작업 3번이라는 그 시트에 표에 이제 입력되어 있는 그 마지막 행 다음에 연속해서 추가가 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다가 이제 데이터를 쭉쭉쭉 이제 뭔가를 이제 입력을 하고, 우리가 이제 이 입력이라는 이 단추를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지금 데이터가 7행까지 이제 입력돼 있죠. 입력돼 있으니까 이 마지막 행 다음에 연속해서 추가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여기다 폼에다가 이제 뭔가를 입력하고 입력 버튼을 땅 하고 누르면 그때 이제 8행에 이제 입력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라. 그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입력행을 이제 계산을 해줄 때 우리가 이제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폼에 있는 데이터를 엑셀로 옮겨라. 그런 문제가 이제 동그라미 2번 문제로 나오거나, 아니면 엑셀에 들어있는 거를 폼에다가 이제 옮겨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올 때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기본 모의고사 1회 같은 경우에는 엑셀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폼으로 이동시키는, 폼에 이제 나타나게 하는 그 문제가 이제 나온 거고, 지금 이 모의고사 2회 문제에서는 폼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엑셀로 이제 옮기는 그 문제가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옮기냐에 따라서 우리 입력행을 구해주는 그 방법이 다르다 그랬어요. 그래서 폼에 있는 데이터를 엑셀로 옮기거나 엑셀에 있는 그 데이터를 폼으로 옮길 때 우리 입력행을 잡아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준다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폼에 있는 거를 엑셀로 옮길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엑셀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폼에다가 옮길 때는 맨 뒤에다가 이제 -1만 추가로 더 쓴다고요. 그렇게 이제 얘기했습니다. 그때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데이터가 시작하는 곳이 A의 3번 셀이죠. 그래서 우리 A의 3번 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입력행을 전부 다 이제 구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지금 이 레코드 판매량이라는 이 제목이 A의 1번 셀에 들어있지만 만약에 A의 2번 셀에 이렇게 들어있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이제 입력행을 구해줄 때 A의 3번 셀이 아니라 A의 2번 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입력행을 구해줘야 되겠죠. 그거는 이제 이 제목이 어떻게 들어있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요거 잘 확인하고 우리가 입력행으로 어떤 셀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입력행을 구할지 그걸 이제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럼 지금 문제를 봤을 때 이제 여러 개의 이제 지상들이 쭉쭉쭉 나왔죠. 자, 요거 이제 하나씩 같이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레코드 판매량이라는 요 단추를 클릭하게 되면 레코드 판매량이라는 요 이제 폼이 이제 짜잔하고 나타나죠.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다가 이제 뭔가 데이터를 입력하면 이 데이터는 지금 이곳에 이제 짜잔하고 이제 들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음악 종류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콤보 상자로 이제 뭔가를 선택하게 되면 이 음악 종류에 이제 들어가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판매 단가 우리가 이제 입력하겠죠. 그럼 판매 단가가 지금 이곳에 이제 들어가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판매 수량을 우리가 입력하게 되면 이 판매 수량은 이곳에 이제 입력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이제 입력할 때는 이렇게 이제 네 가지만 입력하는데 이 데이터, 이 엑셀을 봤을 때 판매액이라는 것도 있고 지금 할인 금액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때 첫 번째 지상을 보게 되면 판매액에 대해서 이제 지상이 나왔죠. 판매액은 우리가 이제 입력받은 판매 수량하고 판매 단가 이 두 가지 값을 이용해서 프로시저에서 이제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판매액은 판매 수량 곱하기 판매 단가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하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판매액에다가 이제 표시를 해주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력되는 그 데이터는 워크시트에 입력된 기존 데이터와 같은 형식으로 데이터를 이제 입력을 해라. 그리고 판매액에는 1000단위 구분 기호를 표시해서 입력을 하시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판매액을 계산할 때는 판매 수량 곱하기 판매 단가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할 텐데 그때 계산돼서 나온 그 값을 이제 우리가 엑셀로 옮길 때는 1000단위 구분기호가 붙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라는 그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문제 봤을 때 입력되는 그 데이터는 그랬어요. 우리가 사용자가 이제 폼에다가 뭔가를 입력할 때는 워크시트에 입력된 기존 데이터와 같은 형식으로 데이터를 입력해라. 이 말이 지금 여기는 수량이 30 그리고 판매 단가는 뭐 2000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숫자만 들어있죠. 근데 내가 여기다 이제 판매 수량을 입력할 때 한 개 하고 개라는 글자까지 붙여서 그렇게 이제 입력하지 말라는 그 얘기예요. 그리고 판매 단가를 이제 입력할 때도 여기에는 기존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 숫자만 써져 있죠. 그럼 여기도 숫자만 써라 그거예요. 판매 단가 입력한다고 2,000원, 3,000원 그런 식으로 원이라는 글자까지 붙여서 입력하지 말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판매 일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콤보 상자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특정 날짜를 선택하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얘가 이제 콤보 상자가 아니라 만약에 텍스트 상자예요. 텍스트 상자일 때 기존에 입력되어 있는 판매 일자를 보고 이거랑 동일한 형태로 이제 입력하라는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지상 보니까 이제 할인 여부에 대해서 이제 지상이 나왔습니다. 할인 여부, CH 할인 여부라는 게 있대요. 지금 요 할인 여부가 얘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할인 여부 값이 선택이 이제 되어 있을 때는 해당하는 그 할인 금액을 이렇게 이제 계산하래요. 판매 수량 곱하기 판매 단가 곱하기 10% 그렇게 해서 우리 할인 금액을 계산을 하래요.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서 할인 금액 열에다가 이제 입력이 되게 이곳에 이제 입력이 되게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할인 여부에 체크 표시를 하지 않았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뭐가 입력되게 0이 이제 입력되도록 하시오. 이 위치에 이제 0하고 그렇게 이제 입력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라는 그 얘기요. 그리고 그 다음 지상 보니까 워크시트에 이제 데이터를 이제 입력을 할 때 워크시트 지금 우리가 폼에다가 이제 뭔가를 데이터를 이제 입력하고 입력 버튼을 땅 하고 이제 누르면 이곳에 우리가 입력했던 그 데이터가 엑셀로 이제 옮겨질 때 그때 표의 제목 행과 입력 내용이 일치하도록 그렇게 이제 작성해라. 우리 판매 일자가 맨 위에 있고 그 다음에 판매 일자가 첫 번째 있죠. 두 번째는 이제 음악의 종류가 있고 음악의 종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칸에는 판매 단가가 있어요. 근데 우리 판매 단가가 이제 여기 네 번째 열에 들어있죠. 그리고 그 다음 칸에는 이제 판매 수량을 이제 입력하는데 이 판매 수량은 세 번째 열에 이제 들어가게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판매액하고 할인 금액도 우리가 이제 프로시저를 통해서 이제 계산을 해서 입력을 할 때 이 제목과 맞게 그렇게 이제 입력이 되게 그렇게 이제 작성하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폼에다가 이제 뭔가 데이터를 입력했어요. 입력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입력 버튼을 땅 하고 이제 눌렀을 때 우리가 여기
첫 번째 칸에서 입력한 그 판매 일자 있죠? 그 판매 일자는 지금 A열에 있으니까 이제 1열에 이제 들어가게. 그 다음에 음악의 종류는 이제 2열에 이제 들어가게. 그리고 판매 수량은 지금 3열에 있죠? 판매 수량이 지금 이곳에 있죠? 이곳에 입력된 그 데이터는 3열에 들어가게. 그리고 판매 단가는 지금 네 번째 4열에 들어있죠? 4열에 들어있으니까 이 판매 단가가 이제 4열에 이제 들어가게. 그렇게 이제 만들면 되겠죠? 그리고 판매액이다 할인 금액은 우리가 이제 프로시저 내에서 이제 계산해서 5열에 들어가게, 6열에 들어가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프로시저 한번 작성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비주얼 베이지 먼저 들어가자고요. 그래서 비주얼 베이지 클릭이요. 자, 비주얼 베이지 클릭하고 들어왔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비주얼 베이지 떴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동그라미 2번 문제를 언제 이렇게 수행되게 할 거예요? 우리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폼이 있을 때 이 입력이라는 단추를 이제 클릭했을 때 그렇게 되게 할 거죠. 해서 입력이라는 이 단추에서 우리가 더블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cmd 입력이라는 커맨드 버튼이 있다. 그 커맨드 버튼을 뭐 했을 때 클릭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우리가 이곳에다가 코드를 쭉쭉쭉 이제 작성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코드 작성 한번 해보자고요. 코드 작성할 때 맨 처음에 이제 입력행부터 우리가 계산하고 시작해야죠. 해서 여기다가 이제 입력행을 구하겠다. 그때 아까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A의 3번 셀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어요. 해서 A의 3번 셀에 로우 행 번호를 구해달라. 그거 더하기 A의 3번 셀을 기준으로 우리 커런트 레지온하고 쭉쭉쭉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커런트 레지온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요. 그리고 점 찍어주고 로우즈 카운트하고 써주면 되겠죠. 로우즈 카운트라고 이렇게만 써주면 끝이요. 지금 이 문제는 폼에 입력되어 있는 그 데이터를 엑셀로 옮기는 거기 때문에 지금 좀 이렇게 쓰면 되지만 만약에 문제가 뒤집혀서 엑셀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이제 우리 폼에다가 옮겨라 그렇게 나온다면 맨 뒤에다 이제 -1만 우리가 붙여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입력행을 구했으면 그 밑에다가 이제 우리 첫 번째 열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폼에 들어있던 그 데이터를 엑셀로 이제 옮겨주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에는 동그라미 2번 문제에는 이런 각각의 이제 컨트롤 명들이 우리 안 써져 있어요. 안 써져 있으니까 우리가 직접 이제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판매 일자를 우리가 엑셀에 첫 번째 열에다가 넣어줘야 돼요. 그때 이제 이 콤보 상자 이름은 이 콤보 상자를 찍어서 봤을 때 우리 속성창에 보게 되면 CMB 판매 일자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죠. 해서 우리 여기다 이제 써주면 돼요. 자, 여기다가 이제 셀즈 엑셀로 이제 옮겨주는데 그때 이제 입력행 컴마 1열에다가 데이터 값을 집어넣어 달라. 그때 이제 어디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집어넣어라. 우리 CMB 판매 일자라는 그 컨트롤이 있다. 그 컨트롤의 밸류 그 컨트롤의 값을 우리 엑셀에다가 집어넣어 주세요라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곳에 우리가 뭔가를 입력하게 되면 이곳에 입력된 그 데이터가 우리 엑셀에 입력행 컴마 1열에 이제 데이터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엑셀 좀 보자고요. 우리 엑셀에다 집어넣을 게 이제 판매 일자부터 시작해서 음악의 종류다, 판매 수량이다, 판매 단가다, 판매액이다, 할인 금액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6가지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집어넣어 줘야 돼요. 그러면 요거 한 줄 쓴 거를 우리가 이제 6번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부터 복사해서 집어넣자고요. 집어넣어서 자, 입력행 컴마 1열에다가 판매 일자 집어넣고 2열 그리고 여기는 이제 3열에다가 집어넣을 거, 4열에다가 집어넣을 거, 5열에다가 6열에다가 집어넣을 거 해서 이렇게 이제 6줄 다 복사했습니다. 그럼 이제 입력행 컴마 2열 거기다가는 이제 우리가 음악의 종류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음악의 종류 요 콤보 상자를 이제 찍었을 때 그때 콤보 상자의 이름은 CMB 종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것만 이제 수정해 주면 되겠죠. CMB 종류라고 우리가 이제 직접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엑셀을 봤을 때 우리 세 번째 열에는 이제 판매 수량이 들어가야죠. 그래서 그때 이제 판매 수량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이 컨트롤에다가 이제 입력을 하겠죠. 그래서 이 컨트롤을 찍어서 우리가 속성창을 보게 되면 txt 수량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컨트롤 명이 써져 있죠. 그러면 우리 입력행 컴마 3열에는 txt 수량이 들어가게 txt 수량이라는 그 컨트롤에 들어있는 그 값을 우리 입력행 컴마 3열에다가 넣어달라. 그렇게 이제 써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엑셀도 다시 보자고요. 엑셀에 봤을 때 이제 네 번째 열에는 이제 판매 단가가 들어가 주면 돼요.
그래서 그 판매 단가는 우리가 지금 여기다가 이제 입력하겠죠. 그래서 요 컨트롤 찍어 보니까 지금 속성창을 봤을 때 txt 단가다 하고 써져 있죠. 그러면 입력한 컴마 4열에다가는 txt 단가라는 그 컨트롤에 들어있는 그 값을 넣어주세요.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곳에 이 네 칸에다가 우리가 뭔가를 이제 선택하고 입력을 하고 입력 버튼을 눌렀을 때 해당 열을 이제 찾아서 지가 알아서 다 값이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열하고 6열 좀 보자고요. 일단 5열부터요. 우리 5열에는 판매액이 들어가야 되겠죠. 요 판매액은 근데 문제에서 판매 수량 곱하기 판매 단가로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자고요. 비주얼 베이직 들어가서 우리 5열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컨트롤 값을 집어넣는 게 아니죠. 여기서는 이제 판매 수량 곱하기 판매 단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입력한 그 판매 수량이라는 거는 우리 txt 수량이라는 그 컨트롤에 들어있겠죠. 그 컨트롤의 밸류 그 컨트롤에 들어있는 그 값이랑 곱해라. 뭘 곱해라? txt 우리 단가라는 그 컨트롤의 밸류 그 값을 이제 서로 곱해서 우리 판매액을 이제 계산해 달라. 이렇게 해서 얘 곱하기 얘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준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를 읽어봤을 때 판매액에는 1000단위 구분규를 이제 붙여서 그렇게 이제 엑셀에 들어가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때 이 비주얼 베이직에서 우리 엑셀처럼 표시 형식을 지정해주는 그런 함수가 있었습니다. 그 함수가 우리 포맷이라는 그 함수였죠. 그래서 지금 이곳에서 나온 그 결과값, 그 결과를 이제 1000단위마다 쉼표를 붙여서 표시해달라고 우리가 이제 함수를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포맷이라고 이렇게 써주고요. 자, 이곳에서 계산된 그 값을 어떻게 표시해달라? 샵, 샵 1000단위마다 컴마를 붙여서 표시해주세요 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써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계산된 그 판매액의 형식을 지정하겠다. 그때 형식은 뭐다? 샵, 샵 1000단위마다 구분교를 붙여달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1000단위마다 구분교를 싹 다 이제 붙인 다음에 그 값을 입력한 컴마 5열에다가 이제 집어넣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준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이제 다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지상 보니까 이제 할인 여부에 대해서 이제 지상이 나왔어요. 자, 우리 할인 여부라는 거는 CH 할인 여부래요. 우리 폼을 봤을 때 지금 요거 보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다 이제 체크를 하냐 마냐 그거죠. 요거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보면 지금처럼 우리 속성창을 봤을 때 CH 할인 여부라고 그렇게 이제 이름이 써져 있습니다. 이곳에 이제 값이 이제 선택돼 있는 경우 그러고 나왔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를 이제 할인 여부를 우리가 선택하게 되면 여기 이제 체크 표시가 될 거예요. 그렇게 이제 체크 표시가 되면 이 CH 할인 여부의 그 값이 이제 true 값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선택을 하지 않으면 false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할인 여부를 이제 선택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CH 할인 여부의 값이 true인지 false인지 이제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거를 if로 이제 물어보면 돼요. 그래서 if라고 써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CH 할인 여부라는 이 컨트롤이 있는데 이 컨트롤의 밸류, 이 컨트롤의 값이 true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돼요. 그래서 이곳에 들어있는 그 값이 true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고 만약에 true라면 할인 여부에다가 이제 체크 표시를 했다는 얘기죠. 체크 표시했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라고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입력한 컴마 6열에다가 우리가 txt 수량이라는 그 컨트롤의 그 값이요. 그 값이랑 곱해라. 뭐를 곱해라? 우리 단가요. 판매 단가는 txt 단가의 밸류 값이랑 서로 곱해라. 그리고 또 곱하기 열어주고 그 뒤에다 이제 10%까지 해줘야죠. 이 10%는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0.1이라고 그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CH 할인 여부의 값이 만약에 true다 그랬을 때는 이 CH 할인 여부를 이제 체크했다는 그 얘기니까 그때 이제 체크했을 때는 수량 곱하기 단가 곱하기 10% 0.1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서 입력한 컴마 6열에다가 넣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준 겁니다. 만약에 true 값이 아니라면 이제 선택을 안 했다는 그 얘기죠. 해서 else라고 써주고요. 값이 이제 선택이 됐을 때는 이렇게 이제 우리 할인 금액열에 이제 입력이 되게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0이라는 값이 이제 입력이 되게 그렇게 하라 그랬죠. 해서 else라고 이렇게 써주고 요거를 이제 그대로 복사 좀 할게요. 복사해서 그 밑에 내려가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해 주면 됩니다. 입력한 컴마 6열에다가 이제 어떤 값을 집어넣어라? 0이라는 값을 넣어주세요.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주고 이제 우리 if만 다 썼으니까 and if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요거를 봤을 때 지금 우리 ch 할인 여부의 값이 true냐? true라는 얘기가 이 ch 할인 여부를 이제 체크했다는 그 얘기요. 체크를 하게 되면 입력행 컴마 6열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계산된 그 값을 집어넣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입력행 컴마 6열에다가 0이라는 값을 넣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if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싹 다 이제 끝난 거고요. 그 다음 지상 보니까 워크시트에 이제 데이터를 입력할 때는 표에 들어있던 그 제목행과 입력 내용이 일치하도록 그렇게 이제 작성하시오.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계속해서 엑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폼에 있던 데이터가 이제 엑셀로 들어가게 그렇게 해서 코드를 다 작성해 줬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마지막 지상 보니까 입력 후에는 음악 종류, CMB 종류가 선택되지 않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CMB 종류다라고 하게 되면 음악 종류라는 그 콤보 상자를 보고 얘기하는데 그 콤보 상자에 뭔가 이제 데이터가 아무것도 이제 선택이 안 되게 그렇게 이제 하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 콤보 상자를 그냥 잠궈버리면 되겠죠. 그때 이제 콤보 상자를 잠글 때 우리가 이제 코드를 어떻게 쓰냐. 자, 우리 지금 CMB 종류라는 그 컨트롤에 대해서 락을 걸어주세요 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락드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락이라고 써주고 이 락의 값을 우리가 이제 true 값으로 이렇게 이제 설정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콤보 상자가 아예 싹 잠겨서 더 이상 사용자가 이제 값을 더 이상 선택할 수 없게끔 그렇게 이제 잠궈집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이제 지상에 읽어보니까 데이터를 이제 추가하거나 삭제를 해도 항상 마지막 데이터 다음에 입력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코드 쓸 거 다 썼으니까 이제 우리 엑셀로 되돌아가서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은 엑셀로 먼저 되돌아가고요. 자, 레코드 판매량이라는 거 요거 이제 찍을게요. 찍었더니 지금처럼 레코드 판매 폼이 짜잔하고 나타났죠. 그때 이제 판매 일자는 7월 8일이다. 요거 이제 선택할게요. 그리고 음악의 종류는 가요다. 요거 이제 선택할게요. 이렇게 이제 가요를 선택했더니 가요에 이제 우리 판매 단가가 자동으로 이제 들어갔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판매 수량이요. 판매 수량은 이제 100개로 그렇게 이제 할게요. 100개라고 쓰고 할인 여부에다가 제가 이제 체크 표시 좀 할게요. 체크 표시하고 이제 입력이요. 입력 버튼을 땅 하고 이제 눌렀더니 지금처럼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쭉쭉쭉 들어갔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7월 8일이다 해서 그 날짜 이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요라는 거 요 자리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판매 단가가 1200이죠. 판매 단가 1200하고 맞게 이제 들어갔죠. 그리고 판매 수량은 100개다. 100개 이렇게 이제 들어갔고요. 그때 이제 판매액은 12만원이다. 이렇게 들어갔고, 할인 여부에다가 이제 체크 표시를 하니까 이 판매 금액의 이제 10%에 해당하는 그 값이 할인 금액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음악의 종류요. 음악의 종류를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하려고 이 콤보 상자를 아무리 눌러도 클릭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판매일자 같은 경우는 이제 클릭이 되거든요. 근데 음악의 종류는 클릭이 안 돼요. 왜요? 우리 마지막 지시사항 때문에. 입력 후에는 음악 종류가 선택이 되지 않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콤보 상자가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요거는 이제 할인 여부를 우리가 체크했을 때를 확인해 본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폼을 다시 열어서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다른 데이터 또 집어넣어 보자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7월 11일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이번에는 음악의 종류를 제가 동요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판매 단가는 800이다. 자동으로 떴고요. 그때 이제 판매 수량은 또 100개라고 이제 입력을 할게요. 그리고 할인 여부는 제가 체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입력이요. 입력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7월 11일 하고 이렇게 이제 날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동요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매 수량 100개죠. 그 100개 똑같이 이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판매 단가는 이제 800하고 똑같이 들어갔고, 그리고 판매 수량 곱하기 판매 단가를 해서 이제 8만원이다 해서 판매액이 계산이 된 거고, 그리고 할인 여부에다가 체크를 하지 않았으니까 지금처럼 0하고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음악의 종류를 우리가 클릭을 해보면 클릭이 아예 안 된다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다 풀고 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확인까지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비주얼 베이직에다 쓴 거 그 코드 다시 한번 더 보자고요. 자, 지금 우리가 작성한 거 보면은 지금처럼 입력행을 이렇게 이제 잡아주고 입력행 컴마 1열에다가 2열에다가 3열, 4열, 5열에다가
각각의 이제 데이터들을 전부 다 이제 넣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 원래 폼에 들어있던 그 데이터를 이제 1, 2, 3, 4열에다가 다 넣어준 거고, 5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수량 곱하기 단가로 그렇게 이제 계산하라 그랬죠. 해서 수량 곱하기 단가에서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주고, 그걸 이제 천 단위마다 쉼표를 붙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포맷이라는 그 함수를 이제 묶어서 지금처럼 샵, 샵 요 형식으로 이제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6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데이터 값 할인 여부에다가 이제 체크를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이제 값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CH 할인 여부의 그 값이 true냐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체크를 했으면 이제 true 값을 가지고 있을 거고, 체크를 하지 않으면 이제 false 값을 가지고 있다고요. 해서 체크했냐 그렇게 물어보고, 체크를 했다면 이렇게 이제 계산해라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식을 써준 거고, 만약에 선택을 하지 않았을 때는 이제 else로 찾아와서 이제 입력한 컴마 6열에다가 0이라는 값을 집어넣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준 거죠. 그리고 CMB 종류라는 이 콤보 상자는 입력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잠궈버리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이제 선택을 못하게 잠그라고 했기 때문에 이 컨트롤에 대해서 락 속성을 이제 우리가 true 값으로 그렇게 이제 설정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 문제예요. 동그라미 3번 문제 보니까 기타 작업 3번 시트에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곳이 기타 작업 3번 시트죠. 이 시트를 이제 뭐 했을 때 활성화를 하면 해당 시트의 2의 20번 그 셀이요. 해당 시트 그랬으니까 지금 현재 시트를 보고 얘기하죠. 현재 시트의 2의 20번 셀이요. 2의 20번 그러면 지금 요 셀을 보고 얘기하는데, 여기 있는 이 셀에다가 커말 1급 실기 합격이라고 요 글씨가 이제 나타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처럼 어떤 특정 셀에 어떤 특정 값이 나타나게 할 때는 우리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때 방법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지금처럼 해당 시트, 지금 현재 시트의 특정 셀에다가 우리가 이제 값을 나타낼 때는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이제 써주면 되고요. 만약에 다른 시트에 들어있는 그런 셀에다가 내가 뭔가 글씨를 나타내겠다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앞에다가 이제 시트명을 써주고 느낌표 찍어주고 셀 주소를 쓴 다음에 그 뒤에다 이제 해당 값을 써주면 된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이제 시트명이 우리 한글이나 영어로만 되어 있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쓰면 되지만, 지금처럼 한글 영어가 아니라 다른 글자가 그렇게 들어가 있다면 지금처럼 작은 따옴표로 시트명을 묶어서 써주고 느낌표 찍어주고 셀 주소를 쓴 다음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값을 이제 입력해주면 된다 그랬어요. 지금 이 문제는 해당 시트, 현재 시트의 2의 20번 셀에다가 요 글씨가 이제 나타나도록 그렇게 이제 할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요거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일단 우리가 비주얼 베이직으로 먼저 들어갈게요. 비주얼 베이직 들어간 다음에 지금 얘는 이제 기타 작업 3번이라는 이 시트가 활성화가 됐을 때 그렇게 이제 하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이 왼쪽에 프로젝트 탐색기에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시트 이름들이 쭉쭉쭉 나오죠. 그 중에서 기타 작업 3번 시트요. 우리 기타 작업 3번 시트가 지금 이곳에 있죠. 요 시트 이름을 우리가 이제 더블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창이 하나 짜잔하고 떠요. 요 창이 우리 맨 처음에 이제 우리 레코드 판매점 쇼하고 요거 썼던 그 창이죠. 요 창에서 이제 해주는 거예요. 이 창에서 우리 앞에 보게 되면 CMD 레코드 판매량 그렇게 써 있는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클릭을 한 다음에 우리가 요거를 이제 워크시트로 수정을 해주면 됩니다. 워크시트로 수정하고 그 뒤에 보게 되면 셀렉션 체인지하고 그렇게 써져 있는데, 우리는 이제 활성화가 됐을 때 그렇게 이제 해줄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우리가 변경을 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액티베이트라는 거 활성화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워크시트가 활성화가 됐을 때 이제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이곳에다가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지금 이런 문제를 풀 때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프로젝트 탐색기에서 우리가 기타 작업 3번이라는 요 시트명, 해당 시트명을 더블 클릭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해당 창이 하나 뜨는데, 그때 앞에다가는 이제 워크시트, 그리고 뒤에다가는 이제 활성화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둘 다 바꿔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떠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그 해당 코드를 이제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해당 시트, 현재 시트의 특정 셀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나타낼 거니까 우리가 대괄호 열어주고요. 여기다가 이제 2의 20번 셀, 2의 20번이다 하고 셀 주소 써주고, 여기다 이제 어떤 값을 집어넣어라, 는이라고 써주고, 활 1급 실기 합격 요 글씨를 나타내 달라 이렇게만 이제 써주면 끝이에요. 그럼 이제 3번 문제 다 푼 거예요. 3번 문제는 코드는 어렵지 않지만 요 찾아가는 방법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프로젝트 탐색기 창에서 해당 시트를 더블 클릭해라. 더블 클릭하고 나서 뜨는 그 창에서 우리 앞에는 이제 워크시트, 뒤에는 이제 액티베이트고 요거를 이제 선택한 다음에 지금처럼 그곳에다가 코드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요것도 이제 문제 다 풀었으니까 이제 확인 좀 하자고요. 자, 일단 엑셀로 되돌아가고요. 요것도 이제 되나 안 되나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얘는 이제 뭔가를 클릭했을 때 그렇게 되게 하는 게 아니라 기타 작업 3번 시트, 요 해당 시트, 내가 지금 위치한 이 시트가 활성화가 됐을 때 2의 20번 셀에 우리의 커말 1급 실기 합격이라고 그렇게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해준 거죠. 그러면 우리 2의 20번 셀이다. 그러면 2의 20번 셀이 지금 요 셀을 보고 얘기하죠. 지금 여기 셀에는 아무런 데이터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제 확인할 때는 우리가 다른 시트, 아무 시트나 있죠. 여러 개 시트가 있는데 그 중에 아무 시트나 이제 한번 클릭을 한 다음에 다시 우리 기타 작업 3번 시트로 다시 오면 됩니다. 그러면 해당 시트가 이제 활성화가 되면서 지금처럼 2의 20번 셀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짜잔하고 나타나요. 만약에 내가 분명히 코드를 똑바로 썼는데 지금처럼 확인했는데 이곳에 이제 글씨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랬을 때는 일단은 엑셀을 끄세요. 끌 때 이제 저장하고 꺼야 되겠죠. 저장하고 끈 다음에 다시 해당 파일을 열어서 다시 한 번 더 실행시켜 보세요. 가끔 가다가 얘가 이제 오류로 인해서 안 나타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껐다가 다시 키라는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좀 이제 우리 프로시저 문제 다 풀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차트 수정도 같이 해봤고요. 매크로 작업도 같이 한번 해보고 프로시저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일단은 프로시저 코드 같은 경우에는 못 외웠다 그러면 일단은 먼저 외우세요. 외워야 뭔가를 쓸 거 아니에요. 지금 그냥 그런 거 외우지도 않고 그냥 가기만 계속해서 보잖아요. 보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해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한 번 입력해 볼 때 책을 보고 책에 써져 있는 거 똑같이 이제 보고 치냐 아니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걸 가지고 입력을 하냐 그게 이제 다른 거죠. 책에 있는 거 보고 쳐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 타자 연습하는 거잖아요. 우린 지금 타자 연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커말 1급 우리 공부하는 거잖아요. 공부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거 가지고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코드를 아직 못 외웠다 그러면 일단 외우긴 외우는데 짧은 건 다 외우고 나서 이제 긴 것도 외우라고요. 긴 거 버리세요. 포기하세요. 그게 아니에요. 외우셔야 돼요. 우리가 함수 문제가 어떻게 실제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우리가 앞에서 다른 작업들을 할 때 이제 거기서도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해서 이 프로시저는 어떻게든 다 맞출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연습하셔야 돼요. 어차피 이 프로시저 코드의 유형이 딱 정해져 있다고요. 시험에 나오는 게. 그래서 이 프로시저 코드는 유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외우면 전부 다 문제를 풀 수 있다고요. 그래서 조금 머리가 아프고 힘들어도 외우세요. 외울 건 외워야죠. 자, 그럼 이 문제도 강의가 끝나자마자 해당 파일을 열어서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 풀어보시고요. 잘 안되거나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